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집이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친구의 부모님이 둘 다 의사이셨는데 70만 원 정도 하는 월세집에 사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었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요즘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었어요. 남자 주인공은 이미 결혼해서 부인이 있지만 일 때문에 어떤 가정집에 방문합니다. 한 여자가 문을 열어주고 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그 여자의 집에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은 채 잠시 서서 머릿속 한편에 여기 이 집에서 저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사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최근에 남자 주인공은 가끔 다른 곳을 상상했다. 아빠 없이 자란 남자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갑자기 배를 타고 떠나버린 건 아니었을까? 삶에서 그토록 많은 부분이 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그럴만하면서도 동시에 심히 부당하게 느껴졌다. 여러분도 현재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집이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친구의 부모님이 둘 다 의사이셨는데 70만 원 정도 하는 월세집에 사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었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요즘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었어요. 좀 더 내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오늘 소개할 책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21세기 최고의 책에 선정되고 작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책입니다. 실제로 과거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하에 가톨릭 수녀원이 세탁소를 운영했는데요. 그 안에서 불법적인 잔혹 행위가 많았다고 해요. 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책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부부는 괜찮지? 재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도 매주 조합에 적금을 넣고 있어. 내년에는 대출을 받아서 겨울 되기 전에 앞쪽 창문을 새로 해야 돼.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주인공은 생각했다. 일, 그리고 끝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책에서 한 남자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묘사가 참 와닿았는데요. 이와 비교되는 수녀원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여자아이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은 수녀원에 방문해서 어떤 공간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들 몇몇이 바닥에 엎드려서 구식 광택제 통을 놓고 걸레로 둥근 모양을 그리며 죽어라고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눈먼 사람이 커다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준 것처럼 엉망으로 깎여 있었다. 그 아이가 대문 밖으로만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남자 주인공에게 애원했다. 안 된다고 하니 일하다 죽을 때까지 일할 테니까 아저씨 집으로 제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죠. 이 책 속에서 아내와 5명의 딸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날을 묘사하면서 남자 주인공은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마 남자 주인공에게는 소소하지만 정말 소중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최근 따뜻한 하루, 아름다운 하루라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어떤 하루였나요? 저는 최근에 태어난 아기를 보러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일을 마치고 저희 집에 오시다 보니 7시가 넘어서야 도착하셨죠. 원래는 주무시고 가시기로 하셨는데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불편할까봐 그냥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설득 끝에 자고 가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편한 옷을 드릴 테니까 갈아입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두 분 다 청바지를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편하다며. 저는 하루라도 편하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서 신랑이랑 제가 입는 부부 잠옷을 드렸어요. 결국 입으셨고 그 입으신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사진과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그 하루가 저에게는 따뜻한 하루의 기억으로 남았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하루였는데도 말이죠. 이 기억을 글로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약간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최근에 따뜻한 하루가 언제였지? 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가족은 크리스마스 날 전에 5명의 딸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딸들이 잠들고 나서 주인공과 그의 아내는 딸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선물을 뭘 사줄지 고민하죠. 두 부부의 대화가 별 내용이 아닌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제 애들 자나봐. 편지 가져와봐.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자. 그래도 애들이 별이랑 달이랑 달라고 하지 않는 게 기특하지 않아? 애들 잘 키운 것 같아. 당신이 잘 키운 거지. 나야 종일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러 가고 애들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도 잘하고 있어. 빚 한 푼도 없이 사는 건 당신 덕이야. 라고 아내가 말했다. 둘이 편지를 전부 읽어보고 뭘 사고 뭘 사지 말지 결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결국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돈을 쓰기로 했다. 이 장면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소소한 대화 말이죠. 여러분은 최근 소소한 대화 속에서 행복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 타인에게 인정의 말을 건넨 적이 있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사색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 보니 감사한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하는 분들에게 뜬금없이 감사의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답장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두 장문의 메시지로 저에게 똑같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선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책 속에서 의미 있는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16살에 남자 주인공인 펄롱을 낳았는데요. 이 펄롱은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16살이었던 엄마와 펄롱을 받아준 미시즈 윌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를 받거나 아니면 퍼즐을 받고 싶다고 편지를 썼죠. 크리스마스 날 아침 거실로 내려가 보니 선물이 있었는데요. 네드가 준 물주머니가 있었어요. 펄롱네 가족을 받아준 미시즈 윌슨 집에는 네드라는 남자 일꾼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빠였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펄롱은 그 당시에는 네드가 아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물주머니를 받고 굉장히 실망스러워해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결혼하고도 크리스마스가 되어 네드가 선물해준 보온 물주머니를 생각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긴 했으나 물주머니 덕분에 밤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따스함을 느꼈거든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에 출산 후 오랜만에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신랑에게 프로포즈로 받은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는데 그 목걸이가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프로포즈로 받았었던 목걸이를 저에게 다시 준 거라 의미 있게 기억에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었지? 라고 떠올리는데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주고받은 선물이 그렇게나 많은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그 하나라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내가 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었지? 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의 이름처럼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느낀 하루는 언제인가요? 어떤 하루가 되었나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적어보면 그 감성이 더 배로 되는 것 같으니 시간 나면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소소한 대화에서 행복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의 말을 건넨 적을 떠올려 보세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고마운 사람에게 아니면 멋진 사람에게 인정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그라들긴 하지만 정말 뜬금없이 감사함의 메시지를 보내보니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셋째,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만 쉽게 떠올리고 나머지 선물은 쉽게 떠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소소한 것까지 모두 생각해보니 스물스물 떠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선물을 떠올려 보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독서모임 뿐만 아니라 그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